그렇군요. 자, 임치한종 기자. 자, 오늘 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한덕수 총리가 탄핵안이 의결될 때 국회에서 192표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 거잖아요. 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 이 대통령한테 준하는 과반 3분의 2, 그러니까 200석 이상을 찬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과반을 할 것이냐도 쟁점이었는데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물론 과반이면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도 좀 있었군요. 예, 근데 일단 그 전에 앞서서 네. 이제 정계선 재판관 의견과 관련해서 약간 이게 좀 복잡해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할 필요가 네.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실체와 관련된 탄핵소추 사유가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정계선 재판관은 기본적으로 나머지 재판관 이제 그 기각 의견을 냈던 각하 의견을 냈던 2명 빼고, 네. 근데 인용 의견을 냈던 정계선 재판관 빼고 나머지 재판관이 그러면 이제 5명이 있잖아요. 네. 5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4명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거기다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다시 근데 너무 헷갈려서 헷갈립니다. 다시 한번 예, 8명인데 복잡해요. 이제 예. 각하 의견을 낸 사람이 2분이 계시고 네, 네. 재판관이 2명이 있고 이제 그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5명에 대해서 5명은 이제 기각 의견을 냈는데 그 중에 이제 4명 이제 문영배, 이미선, 뭐 김영두, 이제 김복형 재판관은 네. 이 5가지 중에 4가지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이 인정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제한 4가지는 아예 위헌 위법이 인정이 안 된다고 봤고요. 네. 하지만 그 5명 중 나머지 4명도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이제 위헌이 맞다. 그러니까 의무 불이행이 맞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파면을 정당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 없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이걸 놓고 또 이제 그 정계선 재판관하고 김복형 재판관이 좀 의견이 갈리는데요. 정계선 재판관은 이 중에서 5가지 중에 2개는 인정이 된다. 네. 그게 뭐냐면은 특별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의뢰하지 않은 부분이 위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이제 나머지 4명도 이제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했던 밝혔던 헌법재판관에 미임명한 것, 이 2가지는 위헌 위법이 인정이 된다. 네. 이 2가지가 모두가 전부 이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이기 때문에 파면을 나는 해야 된다라는 게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이고요. 그런데 또 이제 김복형 재판관은 또 의견이 다른 게 김복형 재판관은 이제 헌법재판관 미임명도 이게 자기 의무 위반으로 볼 수가 없다. 네. 그 의무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김복형 재판관은 이 의무 위반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 결정문을 보면 결정적인 중요한 부분은 김복형 재판관의 논리는 구체적인 자기 의무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해서 대통령 권한대행 또는 대통령에게 통지한 순간부터 발생을 하는데 네. 12월 27일에 국회가 통지했고 28일에 탄핵소추를 의결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기본적으로 그때 구체적인 자기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 하나는 또 여기서 이제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했을 경우에 대통령이 임명했을 때 네. 그거를 상당 기간 내에 임명하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즉시 임명할 의무는 없다고 나는 본다. 네. 그래서 김복형 재판관은 5가지가 전부 인정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미임명조차도 나는 어떤 그게 그 인용 사유가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본 거죠. 한 총리가 잘못한 게 없다. 한마디로 네. 뭐 지금 이 파면 사유와 관련해서 파면할 만한 사유가 없다라고 김복형 재판관을 보고, 특히 아예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라고 김복형 재판관을 본 거고, 네. 이제 그 나머지 문영배, 이미선, 정정비, 김영주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제한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이 없지만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이 있지만 이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안 된다고 본 네. 거고, 정계선 재판관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하지 않은 것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 위법일 뿐만 아니라 그거는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위헌 위법이다라고 본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2명 정영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이게 그런 본안 쟁점을 따지기도 전에 이런 어떤 청구 절차가 절차적으로 정족수 위반이라 네.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낸 것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좀 전에 그 각하 의견 낸 그 재판관들의 의견이 바로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이거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결정례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소추가 됐을 때, 또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해서 소추 사유에 포함이 돼 있을 때 네. 이것을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때 필요한 가중정족수인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할 때 필요한 정족수인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지금까지 결정례가 없고, 이제 뭐 우리 교수님도 나와 계시지만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다수 의견으로 6명의 의견으로 이거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례는 이런 경우에 국무총리의 일반 정족수를 적용하면 된다라는 선례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것이지만, 네. 하지만 그중에 이제 8명 중에 2명은 아니다. 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탄핵소추 사유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대통령에 준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해당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각하 의견을 밝힌 겁니다. 네, 자 장현수 교수님, 오늘 쟁점 가운데 하나가 또 내란죄 철회 논란도 눈여겨볼 대목 아니었습니까? 자,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다면서도 내란죄 성립 적용은 주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내란죄를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린 건가요?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얘기한 건 없습니다. 네. 하지만 법리적으로 따진다면 내란죄 철회를 주장만 했지 실제로 철회를 위한 국회 의결을 거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소추단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뿐이지 실제로 철회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내란죄는 그냥 계속 가는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물론 이건 이 한 총리 사건이 아니라 윤 대통령 사건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 그 철회 주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때 당시에 이제 형법상의 내란죄는 뭐 철회를 하지만 헌법상의 내란 행위는 인정하겠다.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윤 대통령 변론 과정에 있어서 네. 이 내란 행위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뭐 홍장원이나 혹은 조태용이나 네. 혹은 뭐 곽종근이나 김현태 칠곡진 단장이 이런 서로 대립되는 증언들을 듣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었거든요. 네. 결국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뤘고 철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임찬종 기자, 자, 한 총리가 탄핵 기각이 되면서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효력은 네.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 주문을 낭독하는 시점에 곧바로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주문 낭독 시점에, 그러니까 기각,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낭독한 시점에 바로 대통령 직무 권한 대행으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입니다. 네, 자,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곧장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 대행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따라 막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직무가 정지된 88일 동안 저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한 권한대행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만 남은 문제가 또 있죠.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했던 헌법재판관 2명이 이게 무효냐? 이런 논란이 하나 있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두 가지 쟁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먼저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드리면은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이 잘못됐다. 이 소급적으로 다 무효다라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이 소급표 자체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이건 말하자면 국가 헌정 질서 전체를 갖다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관점은 이게 선례가 있습니다. 과거 이제 이 권한 대행의 대행까지 간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과거
고건 총리가 권한대행했다가 이 노무현 대통령이 기각 결정에 의해서 복귀되었다고 해서 고건 총리가 했던 걸 갖다 전부 다 무효시켰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결국 그런 점에 있어서 복귀한다고 해도 이미 임명된 2명의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입니다. 한편으로서는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어떤 특정한 정책 편향성이 강한 분을 임명해서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위헌일 수 있지만 파면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은 아니다. 네. 이런 확인이 있었는데 여기서 급하게 임명할 이유가 사실상 없는 그런 것이 되겠죠. 네.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은 그대로 가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